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종목이 아니라 시황을 말씀드릴 겁니다. 주말 동안에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미국 시장 급락이 나타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스닥 100 선물 지수 기준 마이너스 4.35% 크게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내 야간 선물 시장도 7.55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이 다시 불붙으면서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 기준 화살표 매도 신호가 신규로 발생됐다는 점이 우리는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반전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이번 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요. 당장 월요일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남은 하반기 하락장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추가 변수가 될 수 있는 악재는 없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화살표 매매 신호는요, 개별 종목, 선물 옵션, 전 세계 글로벌 증시도 작동하게 되니까 투자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급락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뉴스나 기사에서 다 보셨겠지만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크게 급락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데요. 트럼프는 10월 에이펙 회담을 통해서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진핑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100% 관세 보복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발언들이 투자 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렸고요. 결과적으로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등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중심으로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주식시장도 당장 월요일 큰 충격은 불가피합니다. 한국 야간 선물 시장이 487.60, 코스피로 환산하면 대략 3,47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월요일 코스피 지수 시가부터 3,500포인트 언더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파락 출발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식시장이 급락으로 나타나는데 핵심 이슈를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바로 그 두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뭐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바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두 번째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우려입니다. 자, 그리고 셧다운 장기화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과거 다른 영상들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들이 우리 미국 시장 또 한국 시장 글로벌 증시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종목 비중과 현금 비중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단순히 현금 확보뿐만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인버스를 활용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인버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잠시 보겠습니다. 자, 지난 명절 연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10월 10일 날 이렇게 해외 시장 관련된 뉴스 기사들 올려드렸고, 자, 바로 시작하는 그 9시 개장 이후에 우리 국내 주식시장 갭상승하면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투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라고 이렇게 시황 브리핑을 올려드렸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긴 휴장 속에서 차익 매물 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주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길었던 휴장 기간 동안 미국이라든가 일본 증시가 크게 급등했고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 증시가 금요일 개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환경은 아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자체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제가 그 밑에 미국 셧다운 이슈 장기화 우려에 대해서 강조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하반기 변동성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목하고 변수에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드렸어요.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중심의 강세는 시초가에 이미 반영됐다. 오히려 반도체 업종에서 차익 매물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수급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 순환매를 잘 체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중요하다라고 여기 내용들을 적어드렸던 겁니다. 물론 이제 공교롭게도 월가에서 이렇게 크게 급락시키면서 변수가 발생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셧다운 이슈,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이슈가 부각되면서 시장은 크게 급락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변동성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거래소를 한번 보시면요. 대부분 종목에서 크게 급락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테슬라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홈디포가 포함되어 있는 자유소비 쪽에서도 3% 이상 크게 급락했고요. 특히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기술 업종에서도 크게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핵심 업종 가운데서 필수 소비재, 예를 들면 생활용품 또는 식음료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뭐 예를 들면 펩시코, 코카콜라 뭐 이런 쪽인데 이쪽에서만큼은 방어적인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는 에너지, 금융, 뭐 산업, 소재, 헬스케어 등 대부분 업종에서 크게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월요일 주요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해서 크게 급락이 나타날 거고요. 또 코스피 지수 내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주식 중심으로 해서 크게 낙폭을 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낙폭을 축소하면서 반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만약에라도 반도체라든가 그 외 핵심 업종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진다면 그러면 누군가가 방어주 형태로 반등할 것이냐.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도 카카오 같은 종목이라든가 네이버 또는 제약바이오 또 통신, 리츠와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지 시장 방어주 형태로 나오는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4일 화요일입니다. 선박 및 해운사 등의 입항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인데 미국과 중국 얘기입니다. 미국 트럼프는 앞서 4월 17일입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요. 10월 14일부터 점진적으로 부과되고 해마다 수수료도 인상하게 됩니다. 자, 이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맞대응 보복으로 미국 선박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날짜가 바로 14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재점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급락했다면 이 부분을 우리는 연장선상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끝나지 않은 무역 갈등이 좀 사그러들었다가 다시 재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주가 지수는요? 최정점에서 급락한 것이기 때문에 2025년도 최고점에 마감할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차익 매물을 소화하지 않을까라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시작 단계가 이번 10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고요. 삼성전자는 바로 화요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수요일은 9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요. 연준 베이지북 공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굵직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도 역시나 10월 상당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 시기에 좀 직면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가지수 기술적 분석과 함께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5위평, 12평이 단기적으로 당장 월요일 이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3,500포인트 언더로 시가부터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금요일 우리 국내 야간 선물 지수가 그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환산 지수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월요일 우리 코스피 지수가 화살표 매도 신호가 신규로 발생되는지 여부를 그래서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 나스닥 지수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24,850포인트 이탈된 점 강조드렸고요. 그리고 화살표 매도 신호가 확정됐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 10월달 이 부분 빨리 회복 못하면 하반기 정말 어려워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아주 어려운 장기 조정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서로 미팅에서 또 환하게 웃고 또 말 바꾸기에서 서로 또 우호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또 어느 순간은 또 지수는 또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나스닥 100 선물 지수는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은 그때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무리하게 매수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겠고요. 반등 시에 오히려 수익 실현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시장의 방향성은 화살표 매매 신호가 알려주게 되고요.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대응하듯이 주식에 대한 종목 매매 신호도 역시나 화살표 신호가 알려주게 되니까 그 기준대로만 대응하면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미국 나스닥 100 선물지수 기준 매도 신호 확정. 한국 코스피로 가겠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매도 신호가 한번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매수 신호가 나타났었어요. 그 이후에 매도 신호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화살표 매도 신호가 2월 달에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4월 달에 매수 신호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꾸준하게 추세 상승이 이어졌고 매도 신호가 그동안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도 신호가 언제 나오는지 우리는 주목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우리 화살표 매매방 또 적극적으로 주식 대응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ETF 화살표 매매방이 따로 있죠. 실제 ETF 매매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 ETF 방에서 이미 방어적인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ETF 영상에서 공개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락장이 만약에라도 본격화된다면 보수적으로 우리가 현금 확보뿐만 아니라 또 관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ETF 인버스 종목을 활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지수가 떨어질 때 반대로 수익 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내 주식계좌, 내 포트폴리오를 좀 더 안정적으로 리스크 해지하면서 관리할 수 있겠죠.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엔 화살표 신호에 따른 주식 투자 그리고 ETF 인버스 전략을 병행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가 지수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패닉 바잉 현상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날 때 결국 느닷없이 찾아오는 게 고점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늘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크게 급락했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장세들이 늘 발생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다시 오를 수 있는 기회에서 내가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시기에서 다 물려버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장세에서 밑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밑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 또 내 종목들 모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짧게는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이어진다면 내 자본이 고스란히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여러분들에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바로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바로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을 기준으로 투자 여러분들의 의견 드리고 있고 그를 통해서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좋은 수익들을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종목군에서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을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힌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또 팩트 체크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검증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핵심은요. 코스피 지수가 3,500포인트를 무너졌다가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느냐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이는 곧 가격 이평선 5선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 지수 기준으로는 24,850포인트가 이른 시간 내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10월 정도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월뿐만 아니라 11월까지도 추가적인 하락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 기준을 가지고 지수를 분석하고 업종을 분석하고 종목을 분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꼭 화살표 매매 신호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신뢰하고 믿을 만한 각자의 그 기준이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위기에서도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준이 없다면 꼭 이번뿐만이 아니라 살얼음을 걷는 위기의 연속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오랜만에 글로벌 시황과 함께 이렇게 코스피 지수 분석 의견을 드렸는데요. 위험 속에서도 항상 기회를 찾는 전략을 저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종목 영상들에서 또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은요, 정회원 전용 주식 매매방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ETF 화살표 매매는 레버리지 인버스 화살표 신호를 대응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료 전환 되더라도 현재 정회원분들께는 추가 비용 없이 ETF 매매방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까 화살표 매매 신호에 따른 대응 전략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 상담 문의 휴대폰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냉정하게 바라보시고요. 화살표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